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아미코2 살펴보셨던 칼라스, 이 거의 제일 오래된 현재 현존하는 국내 스피커 명장이시죠. 칼라 스피커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미코2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아미코2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칼라 스피커, 이 칼라스 대표님이 이 원래 칼라스 소리 자체를 자사히 이제 특유의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다차 필터 쓰시는 분이잖아요. 코일 어셈블리 6개나 넣어가지고 만든. 그래서 자사에서는, 자, 국산 스피커니까 이제 여러분들 국산 스피커에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아, 좀 싼 맛에. 근데 이 싼 맛이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게 가격상으로는, 자,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 운송료 발생하지.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거기서 또 인건비 우리보다 비싸지. 이런 것들을 다 거품 빼고 국내에서 우리가 아는, 내 눈에 보이는 어딘가에서 만드는 한국 사람이 만든 스피커. 거기에 대한 뭔가 또 애국심도 당기고 어떤 친근감도 당겨지는. 그래서 가격이 낮고 이런 것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같은 가격으로는 좀 더 고급,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 브랜드 스피커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역시 또 오래된 스피커, 그리고 우리 눈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오래전부터 익어왔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광고에서도 많이 본, 그게 이건 좋은 거겠거니 하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산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은 여러 특징 중에 뭐 그냥 막말로 하면, 내가 지금 외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 싼 맛에. 근데 이건 굉장히 아주 피상적이고 그냥 너무 쉽게 표현하는 말이고, 지금 같은 그런 심리 메커니즘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산 스피커 쓰시는 분들의 부류도 굉장히 다양한, 그렇게 분포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코2는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이 칼라스에서 만드는 여러 그 국산 스피커들의 어떤 거품을 뺀, 외산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올라간, 자, 외산과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이 똑같다고 했을 때, 품질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 품질 이외의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가격들을 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일반 제품에 비해서 아미코2는 그 중에서도 조금 상위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라스 라인업 중에서도 조금 하이엔드로 만든 스피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싶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볼 제품, 이 톨보이 스피커를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이 칼라 스피커 사장님이 굉장히, 제가 사무실 잠깐 가봤는데, 작업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품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이분의 상상력은 참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만한 스피커, 이만한 스피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20인치가 넘는 우퍼를 가진 스피커도 있어요. 조만간 한번 그거 꼭 촬영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3웨이, 2웨이, 지난 아미코처럼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생긴 거, 반듯한 거, 2바디, 막 3바디, 그런 버라이어티가 칼라 스피커의 어떤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 오늘 볼 이 톨보이 스피커 이름은 FS2. 상당히 반듯하게 생겼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도움 트위터에, 그 다음에 콘, 그냥 일반적인 콘 우퍼, 콘 미드 베이스, 이런 그 투웨이 구성의 아래쪽을 그냥 반듯하게 늘린 가장 그 전형적인 투웨이 톨보이 스피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좀 아까 말한 각 우리가 아는 스피커 브랜드마다 웬만한 회사들 하나씩 다 만들어요. 어떤 표준 같은 그런 지표가 되는 톨보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일반 여기가 딱 잘린, 그래서 스탠드에 올려놓는 스피커의 저 투웨이 북쉘프 스피커에 비해서 저음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늘어난 저음만큼
통제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스피커에서 소리가 잘 나오면 나름 꽤 공력이 있는 그런 제작자가 만든 스피커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 FS2는 원래 이분이 처음에 설정했던 건 워낙에 스토리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T1이라는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거에 한참 후에 개량이 된 그런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당연히 위는 패브릭 돔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6.5인치 1인치 패브릭 돔이고 여기는 6.5인치 페이퍼 요새 많이 유행하는 그런 페이퍼 재질의 거의 매트 피니쉬로 뭐 코팅 같은 거를 특별히 안 하고 살짝 안에 이렇게 주입시킨 무광으로 이렇게 안쪽을 마감한 그런 느낌.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그렇게 칠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표면의 패턴이 그대로 쭉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페이퍼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무를 굉장히 아낌없이 쓰셨어요. 좀 이따 이제 이 제품의 가격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게 100만 원대입니다. 2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을 나무를 아낌없이 쓰시고 이 앞쪽에 패널을 하나 더 댄 프론트 패널을 더 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그 핀란드 스피커 어디죠? 하여튼 그 스피커처럼 이렇게 적층목을 쭉 쓴 그래서 프론트 패널은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한 이 칼라 스피커의 특징 중에 지난번에 아미코 얘기를 할 때 아미코 2죠 정확히 말하면 말씀드렸듯이 자 6개 필터 그 다음에 4차 필터를 가진 6개 코일을 쓴 이런 스피커를 만들면서 굉장히 단정하게 만드는 이런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국산 스피커 좀 드물게 그런 사운드 컨셉을 가진 스피커인데 그러려면 인크로저의 견고함이나 그런 공진 제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 스피커 또한 특히 작은 스피커는 어떻게든 좀 펼치는 쪽으로 오히려 풀어내야 되는 쪽인데 이런 돌보이에서는 공진을 어떻게든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이 쓰신 방식은 역시 그 백로딩 방식 그러니까 뭐 뒤에 미로 같은 이런 경로를 길게 만들어서 저음을 서서히 사라지게 갑자기 없어지는 건 어려워요. 아주 균일한 크기로 또 균일한 비율로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런 두터운 나무 굉장히 견고한 나무를 쓴 목재를 사용한 구조가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가이드 혼을 만들어서 위나 아래나 트위터나 미드베이스나 그래서 지향성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 똑같은 방향으로 펼쳐지게 똑같은 비율로 펼쳐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역이 30Hz부터 시작해요. 낮은 대역 30Hz, 위는 25kHz. 그 다음에 뒤에는 싱글 와이어링으로 이 스피커 터미널 위쪽에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리플렉싱 포트는 원형을 아래쪽에 배치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저 미세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아웃 트리거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스피커의 핵심인 그런 필터 얘기 음악을 듣고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love with you before the second show. Your guitar, it sounds so sweet and clear, but you're not really here. It's just the radio. 네, 대충 이 스피커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한 3곡 정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은 참고로 저 앰프 쪽부터 보면 FS2의 앰프는 조만간 아마 리뷰를 보시게 될, 먼저 볼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야마하의 신형인 RN800A 네트워크 기능을 좀 더 야마하 그 AS 시리즈에 가깝게 A 시리즈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앰프라고 부르는 야마 RN800A, 그 다음에 DAC는 왓슨 오디오의 메디슨, 그 다음에 스트리머는 시모디오의 마인드2, 이 시스템으로 시청했습니다. 케이블은 리 케이블의 스피커 케이블 인빅투스를 사용했고요.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기 전에 이 2웨이, 이 FS2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를 지지하는 그 밑에 인슐레이터가 이것도 이 가격대 이게 과연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스파이크 인슐레이팅 시스템. 스틸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이 조절이나 위에 잠그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스파이크 하나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콘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 전체 이 톨보이 스피커들은 아래쪽 지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전체 디자인, 저 스피커의 만듦새 그거의 연장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FS2는 지난번에 봤던 아미코2처럼 이 칼라스 특유의 그 크로스오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이걸 따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잠깐 복습해 보면 이 똑같이 FS2에 적용된 3가지 필터 있죠. 그 UCC 필터, 그러니까 유닛 캐릭터리스틱 컴플리먼트로 해서 유닛의 특성을 보완하는, 이게 사실 이 칼라스 사장님이 이걸 만들어내려고 뭐 멀티 유닛 특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차 필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집약이 돼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온다 해서 완성이 된 게 바로 UCC 필터를 적용하면서부터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스피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PTC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크 트래킹 커브라고 그래서 피크의 그 제일 높은 피크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크로스오버, 그런 네트워크 설정. 하여튼 그 피크 레벨이 그 원래 그 피크를 넘어가서 왜곡을 일으키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 왜곡을 일으키는 그 직전까지 가는 거, 그 커브를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튜닝, 그 다음에 또 FR 튜닝, 이 3가지가 항상 그 지금 현재 칼라 스피커를 만드는 그런 타사에 없는 독특한 크로스오버 설정의 그런 원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일과 이런 필터들이 다차로 들어가서 만든,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워낙에 차수를 적게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비용도 사실 적게 들어갑니다. 그게. 근데 이분은 칼라 스피커의 차별화, 그 다음에 스피커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또 본인의 어떤 설정,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을 한 이 필터들이 3개가 다 공이 적용이 돼 있는, 그렇게 된 튜닝이 돼 있는 그런 스피커들로 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FS2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30Hz까지 내려가는 저역이 이제 납득이 가지만 결코 부스팅을 일으키지 않는, 이제 그게 좀 일단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일단 그것부터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불새, 일단 파이어버드, 저 애셴바가 2017년 그 여름 음악제 빈 필하모닉을 지휘한 거죠. 거기 나온 불새를 들어보면 시작부부터 슬램으로 이제 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라고도 하고 이제 슬램이라고도 하는 게 슬램인데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 투웨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시청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걸 풀어놔주면 이 전체 이렇게 톨보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놔줘서 그냥 풍성하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새처럼 이렇게 쇄도해 가면서 긴박하게 풀었다 갑자기 이렇게 댐핑이 걸리고, 그런 사실은 박자 자체가 어느 딱 이렇게 마치 스키의 급 턴을 하듯이 딱 턴을 제동을 걸어서 다음 각을 틀어지게 하는, 이렇게 빠른 전환을 하는 곡에서는 칼라스의 그 UCC, FR, PTC 이 커브가 굉장한 다이나믹 오디오적 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저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투웨이 톨보이 스피커를 듣는 어떤 굉장한 극치 같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미세한 신호,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평면 배풀에 이렇게 도드라진 그런 트위터, 그다음에 그 평면 배풀 이제 거기 붙어 있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콘에서 듣는 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좀 약간은 선도가 높고 선명한, 선예도가 약간 높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소리를 내면 자칫 소리가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어요, 높은 대역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설정한, 자, 아까 말한 세 가지 필터 중에 피크 트래킹 커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리가 되게 예리해지는 순간에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요요마 트리오가 연주하는 그 바하 대위법, 그 콘트라풍크트 중에 그 인베르소스죠, 이게. 하여튼 그 곡을 들어보면 8번째 곡인가,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시청자 쪽에서 보면 왼쪽에서 만돌린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대단히 정교하면서도 살짝 스피커 바깥쪽을 넘어가는 이런 위치까지 들리면 이 곡은 성공입니다. 그러면서도 뒤쪽에 있는 게 그 악기가 3개밖에 안 되는 악기가 이렇게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는 곡에 아주 사람을 감싸온 듯한 느낌,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표현들이 들리면 성공인데, 이 스피커는 북쉘프에 가까운 그런 곡에서는 사실은 아랫대역이 많지 않은 이런 곡에서 그 스탠드에 올려놓은 투웨이 스피커의 느낌을 그럴 땐 또 그렇게 변신을 합니다. 대역을 여기까지가 대역이야 그러면서 그 대역에 맞게 2개를 아주 또 새로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굉장히 정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들은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아주 딱 슬림하게 만든 전체 대역 배분, 부스팅이 거의 일지 않게 딱 그만큼만, 듣기 좋을 만큼만 부스팅을 남긴, 그 다음에 선명한 가이드를 가진 고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듣는 카펜터스 같은 곡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보컬도 어떻게 들리는지도 좀 들어봐야 되고, 이 슈퍼스타의 리믹스 버전인데 악기가 살짝 오케스트레이션이 좀 더 붙었죠. 카렌 카펜터 목소리가 예리해진다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선예도를 높여서 이렇게 흐르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배분이, 이 사실은 카렌 카펜터 목소리가 약간 알토 대역에 해당하는, 약간은 여자 목소리 치고는 살짝 낮은 음이 상당히, 그 대역이 좀 넓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푸근함이 있는 목소리잖아요. 이런 중역대, 높은 중역대의 대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가 여전히 매끄럽게 들립니다.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그래도 역시 이 가이드 혼을 가진 구조처럼 굉장히 반듯한 소리, 선명한 소리를 잃지 않는
그런 카렌 카펜터의 슈퍼스타를 들려줘서 저는 카펜터스 목소리가 잘 나오는 스피커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데 뭐 이 곡을 아마 뭐 모니터 해보시고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곡들에서도 아주 그런 단정함이 돋보여서 이렇게 뭐 풍성하거나 어떤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는가 하면 이 스피커는 그런 것도 전체 밸런스가 아주 피라미드처럼 딱 위로 가면서 좁아지고 양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사이즈의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 아래쪽으로 가면서 살짝 넓어지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 굉장히 가이드가 이렇게 딱 정해진 채로 어떻게 보면 내가 통제한 요 선을 넘지 마라고 만든 그 UCC, FR, 그다음에 PTC 요 세 가지 튜닝 기술이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물로서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스피커의 가격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아미코2는 200만 원대였는데 이 제품 가격이 160만 원. 그게 좀 놀랍죠.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160만 원이란 가격으로 스피커를 사려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좀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이 좀 공감을 하게 되실 거예요. 160만 원으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스피커는 몇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이 스피커를 눈여겨보실 가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웨이고 30Hz 대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음을 내지만 굉장히 저음에서도 해상도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필터 구조를 갖춘 그리고 매끈한 어떤 이런 나무목의 느낌을 가진 매끈한 이런 스피커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낮추신 가격인지는 내가 안 물어봤는데 글쎄 이거는 거의 그 누구나 한 번씩 나도 그럼 스피커 한 번, 이 정도 사이즈 스피커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칼라스의 FS2 투웨이 톨보이 스피커를 이렇게 들어보고 음악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살펴보면서 들어봤는데 이 제품에 대한 문의는 이 영상에 있는 이 제품 꼭 한번 집에 갖다 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전에는 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160만 원인데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샘튜브 보고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뭐 그런 절차도 필요하시면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칼라스 FS2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